아무리 많이 자도 피로가 안 풀리고 작은 일에도 쉽게 불안해지고 또 이유도 없이 마음이 복잡하거나 하루 종일 너무 무기력하진 않으신가요? 이런 상태는 자율신경 실조증과도 연관이 많은데요. 만약에 여러분께서 이런 증상을 겪고 계시다면 이번 영상을 꼭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잠시 하늘나무 한의원 이충호 대표원장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증상을 겪으면서도 그냥 내 성격이 너무 예민해서 그런가 봐. 혹은 잠시 이러다 말겠지 하고 넘기곤 하죠. 하지만 이런 자율신경 실조증 증상들은 우리 몸의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 균형이 깨져서 생기는 절대 무시해서 안 되는 경고장이라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저희 한의원에는 자율신경 실조증 환자분들이 많이 오시는데요. 오늘은 제가 여러분이 한의원에 오시지 않고도 자율신경 실조증 증상들을 완화시킬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몸의 장과 뇌는 미주신경이라는 고속도로를 통해서 24시간 끊임없이 대화하고 있는데요. 이거를 장, 뇌, 축이라고 부릅니다. 장과 뇌가 아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고요. 장 상태에 따라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조차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우리의 장 속에 사는 100조 개의 미생물들이 우리의 신경과 정신에 굉장히 영향을 많이 미치는 거죠. 반대로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으면 장내 환경이 변합니다. 그래서 스트레스를 받으면 가스가 차고 소화 안 되는 경우도 많죠. 변비나 설사가 생기기도 하고요. 또 반대로 장내 환경이 나빠지면 다시 뇌 기능에 영향을 미치는 이런 순환이 고리가 있는데요. 최근 연구에서는 자율신경 실조증 환자의 80% 이상이 장 기능에 문제가 있다. 이런 논문도 있었는데요. 이건 절대 우연이 아니죠. 그럼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맞습니다. 먼저 장의 기능을 회복시키는 게 중요합니다. 그럼 장의 기능을 회복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장 속에 있는 미생물들을 건강하게 만들어줘야죠. 이 미생물들은 단순히 약으로 건강해지지 않습니다. 미생물들이 좋아하는 먹이를 주고 미생물들이 살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줘야 되는데요. 그럼 지금부터 장내 미생물을 건강하게 만들어서 우리가 장과 뇌 축의 균형을 맞춰주는 방법들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발효식품을 매일 드시는 게 좋습니다. 우리 한국 음식에는 김치, 된장, 청국장 이런 것들 많잖아요. 근데 사실 요즘에는 이거 잘 안 드시는 분들도 꽤 많거든요. 물론 이제 연세가 드신 분들은 굉장히 좋아하시지만 젊은 분들은 이걸 잘 안 드시는 경우도 꽤 많아요. 이런 경우에 요거트 드시는 걸 좀 권해드리고 싶어요. 근데 요거트가 우리가 이제 먹어보면 굉장히 단 것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무가당, 당분을 추가하지 않는 그런 요거트 드시는 걸 권해드리고요. 흔히 플레인 요거트라고도 하죠. 그리고 이제 그런 요거트 먹었을 때 설사를 하는 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이게 이제 유제품 드셨을 때, 우유 드셨을 때 설사하는 분들이 그런 경우가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락토프리 무가당 요거트 드시는 걸 권해드립니다. 두 번째, 채소와 과일 굉장히 중요합니다. 장내 미생물들은 섬유질을 먹고 사는데요. 그런 말 혹시 들어보셨나요? 채소나 과일을 다양한 색깔로 먹어야 좋다. 이제 각각의 색깔을 가지고 있는 채소나 과일은 비슷한 영양소를 가지고 있는 경우도 꽤나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색깔별로 그냥 영양소 이렇게 체크하기는 어려우니까 색깔별로 과일이나 채소를 좀 골고루 드시면 좀 더 쉽게 이제 섬유질을 섭취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아침에는 노란색 바나나를 먹고요. 점심에는 녹색 시금치, 보라색 가지 이런 걸 먹고요. 저녁에는 붉은색 당근이나 흰색 양파 이런 것들을 먹으면 5가지 색깔을 모두 채울 수가 있죠. 그러니까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식사하실 때 그냥 다양한 색깔을 골고루 먹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세 번째, 호흡이 정말 중요해요. 자율신경에 문제가 있는 분들은 보통 흉식 호흡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리고 호흡이 짧고 호흡을 깊이 못 들이마신다 이런 분들 되게 많습니다. 이런 경우는 흉식 호흡을 줄이고 복식 호흡을 늘리는 게 좋습니다. 배로 호흡을 해야 좀 더 깊은 호흡을 할 수가 있거든요. 한번 거울을 보시고 숨을 쉬어보세요.
이거는 잘못된 호흡입니다. 가슴으로만 쉬는 거죠. 근데 이거 말고 배로 숨 쉬는 거 보여드릴게요. 배를 풍선이라 생각하시고요. 배에다 바람을 채우는 겁니다. 이걸 하실 때 숨을 들이마실 때는 조금 짧게, 숨을 내쉴 때는 조금 길게 하시는 게 좋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복식 호흡을 하게 되면요. 우리의 부교감 신경이라는 것이 활성화되면서 이제 자율신경을 많이 안정시켜 줍니다. 특히 조금 불안하거나 두근거림이 있을 때 이 복식 호흡을 한 5분 동안만 해보세요. 한결 나아질 것입니다. 네 번째, 이게 참 어렵고도 쉬운 건데요. 스마트폰을 침대에 가져가지 않는 겁니다. 우리가 스마트폰에서 나오는 블루라이트가 뇌를 각성시키고 잠을 깊이 못 자게 만들거든요. 일단 기본적으로 블루라이트 차단, 그 어플이나 아니면 스마트폰에서 블루라이트 차단시키는 그런 기능들이 있는데 이거 꼭 쓰시는 게 좋고요. 가능하면 잠들기 1시간 전에는 스마트폰 보지 마시고 머리를 좀 식히시는 게 좋습니다. 잠을 깊게 자야 자율신경도 더 안정되고 또 장내 미생물의 상태가 좋아지거든요. 그리고 다섯 번째, 가장 중요한 겁니다. 카페인 끊는 거예요. 카페인 많이 드시고 자율신경 실조증 걸려서 오시는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저는 자율신경 실조증의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가 스트레스와 카페인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카페인이 한두 잔 먹는 거는 뭐 문제가 안 되죠. 근데 이게 매일 여러 잔의 카페인이 이제 누적이 되면 자율신경이 굉장히 망가지기 쉽거든요. 근데 커피 끊는 게 너무 어려우니까 가능하면 디카페인 커피로 드시는 걸 한번 시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실제로 가슴이 자주 두근거리고 불안하고 어지럽고 뭐 이명, 너무 만성 피로 그런 것들이 있는 분들 커피만 끊어보셔도 한 달에서 2달 정도 뒤에 몸이 많이 좋아지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벼운 운동 꾸준히 하시는 걸 권해드리는데요. 저는 좀 숨이 찰 정도의 가벼운 걷기, 이걸 많이 좀 권해드리고요. 아니면 살짝 달리기, 이런 것도 좋죠. 너무 격렬한 운동은 오히려 좀 스트레스를 증폭시키기도 하고, 또 몸을 너무 피곤하게 만들고 면역력을 약화시킬 수도 있기 때문에 그냥 숲속에서 아니면 공원 같은 데서 좀 나무 냄새, 풀네온 같은 거 맡으시면서 산책하는 걸 좀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자율신경 실조증은 하루아침에 생긴 게 아니고 꾸준히 무언가 안 좋은 것들이 누적돼서 망가지거든요. 그래서 회복에도 시간이 조금 걸리죠. 하지만 너무 걱정은 마시고요. 일단 가장 쉬운 것부터 하나씩 해보시면 그 고통에서 좀 벗어나실 수 있을 겁니다. 제가 앞으로 여러분들이 자율신경과 관련된 문제들에서 벗어나는데 도움이 되는 것들을 꾸준히 영상을 올려드리려고 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앞으로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